안녕하세요. 프로메테우스 아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6가지 핵심 역량 중에서 창의적 사고 역량에 해당되는데요. 새로운 생각 창의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에게 창의성이란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먼저 던져봐 주세요. 그럼 아이들은 사실은 사전적인 의미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비교적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발한 생각이요. 새로운 생각이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비일상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그런 능력이 바로 창의성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갖고 있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굉장히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천재적인 사람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은 물론 당연하겠죠. 우리 모두가 아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지만 아이들이 실제로도 그런 사람들이 창의성이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창의성은 우리가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보여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정주영 회장의 그런 일화들이 담겨 있는 영상인데요. 정주영 회장은 공식적으로는 초등학교 졸업에 학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훨씬 많이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탁월한 문제 해결력으로 많은 문제를 타개하면서 도전하고 그리고 끊임없는 성과를 나타내셨죠. 자, 그래서 그러한 거를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초등학교 학력이든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경험과 도전의식을 통해서 다르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이렇게 창의성이 발휘되려면 그 창의성이란 무엇인지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죠?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길포드의 창의성 구성 요소를 아이들과 한번 살펴봅니다. 자, 살펴보면 6가지로 되어 있죠. 민감성,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재정의, 정교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용어를 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본 영상을 통해서 정주영 회장은 어떤 부분에서 민감하게 문제를 찾아냈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내서 독창적으로 그리고 융통성 있게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의성 구성 요소를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확산적 사고에서 기반을 둔 이야기예요. 확산적 사고가 뭔지 많이들 알고 계시죠? 생각을 많이 뻗어나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정보를 광범위하게 탐색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바로 확산적 사고입니다. 이 확산적 사고와 반대되는 개념, 수렴적 사고가 있는데요. 수렴적 사고는 이렇게 다양한 해결책 중에서 가장 정답에 해당되는 아니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수렴적 사고죠. 초창기에는요. 길포드처럼 창의성을 이 확산적 사고에서 연구를 하고 확산적 사고에서 이제 출발한다라고 보았는데요.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수렴적 사고까지 포함을 해서 창의성을 연구하고 그렇게 창의성을 발현시키도록 돕는 것이 맞는 거다. 이런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아이들에게 가볍게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서 생각 꺼내기라는 그런 활동을 잠깐 합니다. 제한 시간 3분 동안 여러 가지 모양도 크기도 재질도 다 다른 돌멩이 이걸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생각이 그냥 돌 하면 이렇게 조약돌이나 어떤 거에 국한되지 않고 바위든 벽돌이든 상관없이 생각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3분 동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이걸 다 잘 채울까요? 채우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에 대한 흥미가 없거나 돌을 가지고 놀아보거나 해본 경험이 적으면 이걸 채우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안 채워진다고 해도 사실은 여러분이 안 채워져서 창의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심이나 그리고 경험이 없어서라는 걸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한 친구가 이걸 적을 때 굉장히 놀라운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거. 예를 들자면 우리 평범한 친구들은 뭐 집을 짓는 데 쓰고 아니면 뭐 돌을 가지고 조각을 한다든지 이런 걸 일반적인 생각들을 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돌로 오이지를 누를 수 있고요. 돌로 칼을 갈 수가 있고요. 벽돌은 갈아가지고 고춧가루라고 생각하면서 소꿉장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창의적이라서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시골에서 할머니하고 살면서 놀아본 경험 때문이죠. 창의성이란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이 다르게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된 시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대표적인 확산적 사고 활동이에요. 확산적 사고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창의성이 이렇게 발현이 되기가 쉬운데요. 확산적 사고가 사실은 의도적인 숙련, 뭐 예를 들자면 창의력 사고 수학을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분위기에서 된다는 거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할 일이겠죠. 지적 호기심을 장려해 주시고 자기주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기가 흥미있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택한 것을 깊이 탐색할 수 있는 자유를 아이에게 주신다면 일부러 의도하지 않더라도 확산적 사고부터 시작해서 창의성을 넓혀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려면 창의성을 키우는 7가지 생각, 그리고 그 습관이 있으면 좋겠죠. 창의성 하면 떠오르는 민족, 바로 유태인이죠. 유태인에게는 이스라엘의 도전 정신을 일컫는 후츠파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어의 뜻을 한번 볼까요? 뻔뻔함, 담대함, 당돌함, 무례함. 심지어 무례하다라는 뜻까지 있는데 왜 이러한 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창의성 있는 민족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는 걸까요? 노벨 화학상 유태인인 마이클 레빗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있거나 의의가 있으면 제기한다. 그런 분위기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인터뷰의 내용이 있는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거나 아이들과 함께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바로 그렇다면 이 창의성을 키우는 7가지 생각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야지 되겠죠? 대신 거기에 엉뚱하게 해도 된다라는 그런 수용적인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지위,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망설이지 않고 질문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만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과 섞고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뚜렷한 목표를 정해서 작은 목표를 하나하나 세우고 위험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수하는 그런 마음과 그렇다고 해서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이 있다라는 걸 알고 미리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사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끈기와 열정이 필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이들로 하여금 심어주신다면 아이들이 창의성 있는 아이들로 계속 자라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창의성을 키우는 7가지 생각을 짚고 이런 활동을 해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내가 꿈꾸는 미래교실을 한번 마음껏 펼쳐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감을 잡기가 쉽지 않을 테니 이런 질문으로 아이들에게 생각을 한번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실, 운동장, 과학실은 어떻게 변할까? 싫어하는 과목을 어떻게 배우면 좋겠어? 어떤 방식이었으면? 그리고 미래에는 시공간을 초월한 학교는 없을까? 그리고 새로운 수업 방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자유롭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이 뭐 학교에 안 가고 집에서 교실 이동 없이 오히려 교실이 바뀌어. 그죠?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교실이 바뀐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가상 공간에서 다양한 운동을 각자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상상해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상상하는 게 더 어렵다면 이런 영상도 소개를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미리 보는 미래교실이라는 영상도 한번 찾아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활동을 끝내고 나면 나 혼자의 생각을 펼쳤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그렇죠.
섞어보고 융합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내 생각을 발표를 할 때 그 생각을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요약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로봇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친구들의 생각을 합쳐 나가려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 다른 생각을 비판하거나 놀리지 않도록 하고요. 오히려 그러한 생각에 흥미를 보이는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들에게 주의를 시켜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예의 바르고 자유롭고 이렇게 질문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친구의 생각을 결합하여서 이거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나중에 어떠한 로봇을 만들어 보자, 아니면 꿈꾸는 미래교실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창의적인 그런 미래교실 활동,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겠지만요. 먼저 친구들의 생각을 잘 듣고 그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 협력하고 배려해서 이 활동의 결과물을 같이 잘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성, 인성과 같이 결합되어야 하니까요.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창의성을 넓혀가는 첫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